결과적으로 영장 또 기각됐는데 검찰도 김재 변호사님도 지금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매우 그럴 것 같습니다. 말세탁했다. 검찰이 처음에 밝혔고 네네. 두 번째는 몰타국적으로 취급하려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결과 대통령 재임 시절에 수차례 정화를 했었다까지인데도 영장이 기각된 건데 기각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고 네네. 아니 근데 박 대통령하고 정유라는 통화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죠. 최순실 씨가 자기 딸을 이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랑 그렇게 친하면 아마 딸을 대통령에게 소개시켜주고 좀 자주 친밀하게 이렇게 관계 형성하는 데 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은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할 수는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 밝혀지니까 조금 충격적이긴 하네요. 예. 대통령 통화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정유라 씨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과거 뭐 인터넷 TV와의 인터뷰에서 어릴 때만 정유라 한번 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좀 박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 거고 또 재밌는 게 2014년도에 정유라 씨가 우리 정윤회 아버지 정윤회와 그다음에 어머니 최순실이 자기한테 신경 안 쓰고 박 전 대통령한테만 너무 신경을 쓰니까 내가 나가서 기자회견하겠다 뭐 이런 폭탄 발언을 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정유라 씨는 이제 자기 어머니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특혜를 받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오늘 새벽에 귀가하는 정유라를 저희가 만났습니다. 왜 대통령과 만난 적 없고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에 그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주셔서 크리스마스 때 하셨다는 거랑 얘기가 다른데 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2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두세 차례 됩니다. 제가 검찰 조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누가 전화한 거? 어머니. 저 필편지로 수사 대응책 논의했다는 건 그게 오해가 있었는데요. 그게 저희 변호인이 변론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한국 법무부에 질문을 보냈었는데 답이 안 오셔서 저희가 정보를 알아야 변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변호인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받아 적고 그거를 한국 측에 보내서 정보를 좀 달라요. 그런 거예요. 선거에 물파 얘기는 왜 적으시나요? 물파로 가는 5억 원 얘기냐 이런 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물파 얘기는 왜 적으시나요? 저 거울 편지에 나가는 타입이 안 돼요. 다른 편지에다가. 김병 박사님, 지금 정유라 씨가 말을 하는데 0.5초 사이에 말이 바뀌었어요. 1월 1일에 한 번 통화했다라고 했다가 곧이어 크리스마스에 1월 1일에 했었고 몇 차례 했었다. 네. 이게 이제 채널A에서 어저께 단독 보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니까 정유라 씨가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털어놨을 거라고 보여지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정유라 씨가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뭔가의 물증이 있었나 싶은데 확실한 거는 정유라 씨도 과거에 거짓말을 했었던 걸로 드러난 거고요. 정유라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짓말한 걸로 드러나는 거라고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유연히 유라로 이름 바꾼지도 몰랐다. 초등학교 때 본 게 전부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유라 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되면은 삼성으로부터 정유라가 받은 승마 지원이 뇌물죄의 핵심 요지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최순실 씨가 말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갖고 했던 이 직권 남용에 대한 공모죄에 대한 해당되는 행위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얽힐 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유라와 수시로 만약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를 많이 아끼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뇌물을 받는 과정에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됐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좀 집중돼야 될 거로 보이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저는 제가 그냥 막연히 느끼기에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정유라는 모든 걸 다 모른다, 엄마가 했다,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면 정유라는 말 그대로 국정농단의 수혜자일 뿐이라는 건데 그 이상을 검찰이 더 밝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정유라 씨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한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하게 되면 현재로서 집중해야 되는 이 뇌물죄에 대한 수사,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검찰 입장에서는 그 단계가 꼬여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담감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김 변호사님. 검찰이 이번에 새로 적시한 게 3개나 돼요. 무려. 말세탁을 하는 과정. 사바나 V에서 블라디미르를 바꾸는 과정에 정유라가 깊숙이 개입을 했다. 첫 번째, 정유라도 관계가 있다. 엄마 관계 다 아니다. 검찰이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순순히 자진 귀국한 게 아니라 몰타로 도망가려 했었다. 도주 우려가 있었다. 이것도 검찰이 밝히려 했던 거고,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그냥 제3자가 아니라 직접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다. 이것까지 적시했는데 도대체 왜 영장이 기각된 겁니까?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 정유라가 취할 수 있는 행동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대통령한테 통화 한번 해봐라고 하는데 저 대통령이랑은 통화 안 해요라고 할 만한 그런 청소년은 별로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뭐 삼성이 너를 이제 훌륭한 승마 선수로 키워주려고 한단다. 뭐 그 과정이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승마 선수인데 승마 지원하는 것을 또 알고 있어도 저거를 굳이 또 받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뭐 저 과정을 다른 사람한테 발설하거나 혹은 그것을 거부하고 뭐 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살 수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가늠한 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몰타로 때 도망가려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법원 판단에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왜냐면은 그 데이비드 윤에게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몰타 시민권을 취득해오라라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 분명히 정유라가 그 최순실 씨가 해외에 숨겨놓은 그 자금의 출처를 알고 있고 본인이 그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자금을 지금까지도 이제 숨겨왔다. 그러면 그 자금을 또 앞으로도 숨길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약간 의심이 들고요. 이제 검찰도 충분히 주장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의구스럽긴 합니다. 정성희 위원님, 정유라와 박 전 대통령이 과연 뭐라고 통화했을지가 가장 궁금한데, 먼저 최순실이든 정유라든 먼저 걸지 않았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걸 리는 없고 먼저 전화를 걸어서 유연이에요. 대통령님, 유라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 1월 1일에. 1월 1일이나 성탄절에 한 걸로 봐서 말 잘 받았어요. 친인척들이 집안 어른이 신한테 이제 안부 전화하듯이 전화를 해서 안부 인사를 주고받았을 겁니다. 사실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절친했다. 가까웠다 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또 그 최순실의 그 모정으로 비추어 볼 때 정유라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 그다음에 삼성의 이제 승마 지원 관련해서 대통령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호소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실제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노태강 지금은 차관이지만 당시에 얼마나 승마에 대해서 집요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물었는지 뭐라 그랬더라 표현이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 정도로 했던 거는 누가 그 생각을 넣었겠습니까? 최순실이 넣었겠죠. 이 절친한 관계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아까 왜 영장이 기각됐냐고 했는데 늘 얘기하지만 구속이 목표는 아닙니다. 이 이제 21살짜리의 그 미혼모를 갖다 우리가 집어넣는다고 뭐 잠깐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뭐 이렇게 정의가 실현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이것은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을 꼭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도 조사를 제대로 해서 그에 걸맞는 어떤 그 처벌을 주면 되는 거지 꼭 구속을 해야 이 맛이다. 그런 생각은 좀 버리고요. 정말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 수사를 잘하기를 바랍니다.